안녕하세요. 2026년 3월 22일 코스피가 5,780선을 오가는 지금 제 20년 투자 인생에서 요즘처럼 한국 증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수십 년 묵은 고질병,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뿌리 뽑기 위한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됐거든요.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주 혁명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알기 쉽게 파헤쳐 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숫자를 좀 보세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PBR, 그러니까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미국은 4배, 우리랑 비슷한 대만조차 2.5배인데 한국은 겨우 1배. 이건 그냥 본전치기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정말 저들보다 가치가 없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아니죠.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녀석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값을 못 받는다는 건데 그 원인으로 항상 지적되는 게 바로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쥐꼬리만한 주주 환원이었죠. 특히 그 중심에는 대주주들만 이득을 챙겨가는 아주 기묘한 마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네, 바로 자사주 마법입니다.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걸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사주를 가지고 그동안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 알면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겼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그 비밀을 들여다보죠. 원래 자사주를 사서 소각, 즉 없애버리면 전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게 주주 환원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우리 기업들은요, 이 좋은 제도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썼습니다. 주주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경영권 방어용으로 쓰거나 심지어 회사 돈으로 주식 단타 매매를 하는데 써버린 거죠. 이 데이터가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사주 매입 이후의 60% 이상이 주가 안정이라는 아주 애매하고 두루뭉술한 핑계였어요. 진짜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소각은 고작 11%에 불과했죠.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 이건 명백하게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 행태였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자사주 마법의 실체입니다. 회사를 쪼개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력을 마법처럼 강화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희석되고 결국 대주주배만 불리는 구조였던 거죠.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은 핵심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법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넓고 불공정한 관행을 깨부수기 위해 아주 강력한 법적 개혁,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도입된 겁니다. 복잡한 법 얘기를 쉽게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이제 회사 이사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이제 주주들 눈치를 봐야 한다는 뜻이죠. 둘째, 이사를 뽑을 때 우리 주주들의 목소리가 훨씬 커졌습니다. 경영진의 거수기 노릇만 하던 이사회를 견제할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자사주를 사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합니다. 자사주 마법 같은 꼼수를 원천 봉쇄해버린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앞선 2가지 변화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거라면 이 3번째,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당장 우리 주주들의 주머니에 영향을 미치는 말 그대로 지켜야 하기입니다. 왜냐고요? 기업이 가진 자사주를 없애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변화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기업들이 자사주를 처분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 50.8%가 이제 주주 환원을 위한 소각입니다. 불과 몇 년 전 11%에 불과했던 수치가 이렇게 뛰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상장벽해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죠. 법 하나가 시장의 판도를 이렇게 극적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새로운 규칙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뭘까요? 최근에 끝난 주주총회 시즌을 보면 그야말로 격전의 서막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46. 이게 뭐냐면요. 법이 시행되고 나서 딱 3개월 만에 쏟아진 자사주 소각 공시 건수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나온 것의 60%가 넘는 양이 단 한 분기 만에 터져 나온 거예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대기업들의 움직임은 더 과감합니다. SK가 1,469만 주,
삼성전자가 무려 7,336만 주, 셀트리온도 911만 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회사들의 주주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진짜 주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죠. 자, 지금까지의 변화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이제 기업들은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강제사항이 된 거죠. 둘째, 주주의 힘이 강해지면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해묵은 문제를 정면으로 깨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들까지 가세하면서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과연 수십 년간 한국 증시를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괴물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무대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해진 지금 이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